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호단장이 이끄는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조금 전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서 단장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리 가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시속 300km의 돌풍을 동반한 슈퍼태풍 망쿠시 상륙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느림보 행보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3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선발대 100여 명이 조금 전 육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현 기자, 서호 단장이 출발 전에 소감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선발대는 방금 전인 오전 7시 30분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육로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은 남북 출입사무소 CIQ를 통과하기 전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리 가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권혁기 춘추관장도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남과 북의 뜻을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선발대에는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과 권혁기 춘추관장 등 보도, 의전, 경호, 생중계 기술 관계자와 취재진 등 약 100여 명 규모입니다. 선발대는 육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평양에는 낮 12시 전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준비위원회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 협의 결과 등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방북 시 주의사항 등도 숙지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위는 오전에 정상회담 세부 일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합니다. 어떻게 이동하고 또 어디서 어떤 행사가 치러지는지 조정린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첫날인 18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방북합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직접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식 이후 문 대통령은 숙소로 유력한 백화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등 굵직한 의제가 많아 2박 3일 동안 여러 차례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백화원 영빈관도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회의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만남 외에 깜짝 일정도 예상됩니다. 도보다리 회담같이 한반도의 가을을 상징하는 극적인 행사에 북한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영부인에게는 유치원과 학교 등을 공개했던 북한이 이번엔 김정숙 여사를 어디로 초대할지도 관심입니다. 회담 마지막 날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처럼 북측이 마련한 환송 오찬을 마치고 귀환하는 일정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처럼 평양에서도 두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남북 정상을 어떻게 경호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경호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청와대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최병일 경호본부장 등이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경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상 경호 책임은 초청 측에 있지만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처럼 최근접 경호는 청와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로는 제2선 경호는 북한이 담당했는데 군부대 산하 보위부, 국가안전보위국, 인민보안국이 총동원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현장의 경우 공동 경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현장에서 남한은 청와대 소속, 북한은 호위 총국 소속 경호원 4-5명이 각각 최근접 경호를 맡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게차 퍼레이드 등에 대한 대비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무게차에 탑승한 뒤 평양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차량에 탑승할 경우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 경호원이 선보였던 이른바 V자 수행을 선보일지도 관심입니다. 남측 경호팀은 차량 사전 확인, 경호원 탑승 보장, 경호 대책 등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미국 남동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림보 행보 탓에 물폭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데요. 7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거대한 폭우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곳곳에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쳐 8개월 아기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감전사를 비롯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noticed that they were battening down and stocking up for the storm ahead, just like most of us were. It's sad that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to a neighbor. 최대 25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2,400대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14일 저녁 허리케인이 아닌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문제는 강우량. 시속 6km로 천천히 이동하며 여전히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어른 허리 높이만큼 차는 102c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년 만의 대홍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상륙한 플로렌스는 이 시간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핥히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필리핀에 시속 300km의 돌풍을 동반한 슈퍼태풍 망쿠시 상륙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권현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폭우와 강풍이 지나간 곳마다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초대형 태풍 망쿠시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등급 허리케인과 같은 수준의 규모입니다. Ang maximum winds niya po is around 200 kilometers per hour. Ang gustiness naman is around 300 kilometers per hour. 루손섬에 있는 7개 주의 전력이 끊기고 40곳이 넘는 지역에 산사태와 건물 붕괴 등이 이어져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최소 13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 접근이 어렵거나 통신이 끊긴 곳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필리핀 적십자사는 1,000만 명이 태풍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an also uproot trees and even affect the electrical posts. So therefore we need to prepare for the direct physical impact. 망쿠스의 이동 경로인 중국 남부와 홍콩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저지대 주민 일부는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에선 이미 5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어선 1만여 척이 항구를 떠났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제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장 등 선원 3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정린 기자입니다. 어선 침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어두운 밤바다에 연신 불빛을 비춥니다. 뱃머리가 보입니다. 해경의 도움으로 튜브를 끌어안은 선원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통영 사량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2.8톤짜리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 58살 주모 씨와 선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신고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주 씨 등 승선원 모두를 구조했고 어선은 곧 침몰했습니다. 주 씨 등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경은 주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유압기를 이용해 트럭과 나무 사이 공간을 만듭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인천 광화군 백년사 부근에서 71살 최 씨가 몰던 트럭이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의 다리가 트럭과 나무 사이에 끼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체를 벌려 최 씨를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부산 동삼동에서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해 37살 추모 씨가 허리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16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3년 가까이 딸을 폭행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미국인 선교사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45살 A씨가 딸을 학대하기 시작한 건 2016년 3월입니다. 16살인 딸이 허락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 친구에 연락을 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나무 안마봉 등으로 청소년 딸의 엉덩이와 팔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또 딸에게 하루 20장씩 성경 필사를 시키고 분량을 채우지 못해도 폭행했습니다. 함께 종교활동을 하다 A씨로부터 딸의 교육을 부탁받은 미국인 선교사마저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선교사는 A씨의 딸이 수영장에 가지 못해 투덜거렸다거나 허락 없이 화장품을 발랐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딸이 지난해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지만 A씨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A씨와 선교사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학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윤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